요즘 영화와 미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물어오더라고요. 정말 영화 감독이 그렇게 미술품을 알고 했느냐? 미술품을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건 아니냐?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부수품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용할 물건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게임방을 가야 되는데 500원이 부족합니다. 환장합니다. 이럴 때 간절하면 찾아집니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부속품 하나를 어디선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어도 비슷한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러한 것을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부족한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욕망은 예술가들에게는 거의 직업병으로 작용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영화는 시간 예술에 속하지만 영화 감독은 그것을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평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인기리에 끝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요, 도깨비와 고등학생 도깨비 신부가 단풍국에 갑니다. 거기서 촬영을 했죠. 드라마 자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 29살이 된 도깨비 신부가 다시 한번 캐나다를 방문을 하죠. 거기서 도깨비를 만나면서 그 영화 배우와 과거의 10년 주기를 둔 여고생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해외 촬영에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번 가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영화 감독과 그것을 이해하는 배우와의 조합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만들어내는 감독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죠. 영화 감독은 전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품을 잠재된 의식 속에서 찾아냅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보다도 그것을 그 자리에 두는 무의식적 행위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독을 좋은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잠재된 의식을 통해 만들어낸 영화에 열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86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클릭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생산하게 합니다. 201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계로부터라고 하는 의역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영화는 조용히 미술사를 따라갑니다. 물론 미술사가 인류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미술사의 고전주의적 역할처럼 생명의 탄생과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체는 생명도 아니면서 생명인 척 존재합니다. 누군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17세기 이성을 인성으로 찾자는 개봉주의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스토리보다는 없던 생각과 감정, 인간의 감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제작되어진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더 강하게 작용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없던 무엇에 생각이 담기기 시작한다면 또는 어떤 물건이 감정과 감성을 가지게 된다면 등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호한 생명의 존엄이나 삶의 가치나 즐기거나 포기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따위의 것들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험적인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움직이는 기계가 향락과 도덕, 파괴와 재건, 존중과 파멸 등의 양면성의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에 대한 표본실입니다. 실험실인 거죠. 영화에서 남자는 회사의 부름에 의해 여자 로봇을 대하지만 개인의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로봇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 로봇은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 인간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프로그램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로봇 회사에 다닌 어떤 남자가 회장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깊은 산속에 있는 연구소에 갑니다. 영화가 시작할 즈음에 카메라는 네이든의 사무실을 들여다봅니다. 세대의 컴퓨터 앞에 알몸을 앉아있는 네이든의 좌측에는 티치아노의 신중한 알고리라는 작품이 비춰집니다. 좀 어둡긴 하지만 실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티치아노라고 하는 화가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 미술의 중심에 서 있던 화가입니다.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별 한가운데 태양이라는 존칭까지 받습니다. 대단히 유명했었죠. 초상화, 풍경화, 존경화 등
다양한 작품을 646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당대에도 하나와 인쇄물이 목제품이 많이 유포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등장한 신중함의 알레고리는 그가 60세, 62세 때쯤 되는 1565년경에 자신의 조수들과 함께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왼쪽이 보이는 사람이 본인이며 정면과 오른쪽에는 조수로 활동했던 아들과 조카입니다. 그림 상단에는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신중하고 미래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늑대와 사자, 개의 머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랬을 때 뱀의 몸통에 이 세 가지 짐승은 영원한 시간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디창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은 시간의 덧없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림에 쓰인 글귀처럼 시간에 대한 가치를 말한 것일까요? 더 즈음돼가지고 영화 속에서 레이드는 여자 로봇에게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여자 로봇은 하나라고 답합니다. 하나가 1년인지 10년인지 또는 전체를 이야기하는지 아주 모호합니다. 생명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저 시간이란 존재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로봇에게는. 남자는 레이든의 명령으로 이 에이바라고 하는 로봇을 만나게 되는데 인간처럼 감정에 젖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명령받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 로봇은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서 그림은 많이 나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하학적 그림을 그리는데 남자가 여자 로봇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보이는 사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없던 것에서 무엇을 인식하는 순간으로 바뀝니다. 작은 정원을 그리지만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로봇을 실제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덧주를 떠납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저 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요, 배우 뒤에 나와 있는 잭슨 폴록의 그림이 왠지 전 개인적으로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여간 사장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너도 나와 상관없는, 너와 상관없는 지식과 가정과 사회에 의해서 프로그램 되어진 거야. 잭슨 폴록도 그래. 알고 그랬으면 점 하나도 못 찍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과 질서 등에 자신과 상관없이 프로그램화 되어진 인간이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인간도 프로그램 되듯이 여자 로봇도 프로그램화 되어서 의식과 인성과 감성과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 로봇이 탈출하려고 할 때 클림트의 비트겐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경으로 클로즈업됩니다. 이 작품은 클림트의 후원자이자 비트겐슈타인이었던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선물로 의뢰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심과 주관이 뚜렷했던 딸은 이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이 그랬던 그러지 않았던 이 로봇은 현재 상태의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매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여자 로봇이 사장을 해하고 남자를 가둔 후에 인간처럼 변장하여 도시로 나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자 로봇이 사회에 적응했거나 붙들려서 해체되었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여자 로봇처럼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봅니다. 생각과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내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